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9년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죄 및 출력기능 구현하고 나왔죠. 자, 얘가 총 25점짜리래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 문제 이제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지사항하고 화면을 참조해서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완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래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요 맨 위에 이제 제목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이제 페이지 번호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보고서 다 만들고 나서 문제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 이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 자격별 접수 현황 이 보고서요. 이 보고서 여기 있죠. 자, 이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우리 자격 코드 그룹 안에서 접수 방법이 같은 경우에 접수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일단은 보고서 우리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열어보자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니까 이제 자격 코드 그룹 안에서 그랬어요. 자, 컴퓨터 활용력 1 필기, 컴퓨터 활용력 2 필기,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컴퓨터 활용 능력 1 실기,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2 실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자격 코드 그 그룹 안에서 접수 방법이 같을 경우 그랬어요. 접수 방법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보니까 코참 패스라는 것도 있고요. 홈페이지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제 접수 일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코참 패스 그러면 지금처럼 접수 일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홈페이지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지금처럼 접수 일시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접수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지금 보니까 날짜가 지금 뭐 7월달 것도 있고 8월달 있고 1월달 있고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내림차순 돼서 정렬되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인쇄 미리 보기 먼저 닫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 그룹화 및 정렬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갔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그룹화 기준은 자격 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정렬 기준은 접수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접수 일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게 기준을 추가시키는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정렬 추가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했더니 어떤 필드를 대상으로 할래?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접수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 봤더니 여기 우리 코참 패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림차순 정렬돼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자격 코드 머리끌 영역이요. 머리끌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래요. 그러면 이제 자격 코드 머리끌 영역 그러면 지금 이 영역 여기 얘기하는 거죠. 얘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형식이라는 탭에 이동해서 보게 되면 우리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반복 실행 구역이 지금 아니오로 설정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출력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반복 실행 구역을 우리가 얘로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자격 코드 머리끌 영역 그랬어요. 자격 코드 머리끌 영역 그럼 지금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곳에 보게 되면 txt 개수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자, 그럼 요 컨트롤부터 찾자고요. 여기 언바운드 돼 있는 거 보니까 얘인 것 같아요. 얘 찍어 보니까 txt 개수하고 나오죠. 이 txt 개수 이 컨트롤에는 그룹별로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와 얘와 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레코드의 개수가 20개면 20명 접수하고 그렇게 이제 건수 이제 출력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건수를 출력할 때 우리가 카운트라는 그 함수 써주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곳 이곳에다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선택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주면 되죠. 데이터라는 탭에 가서 우리 컨트롤 원본 여기다가 이제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여기다 이제 언바운드라고 써있는 곳, 이곳에다가 직접 쓰도록 하겠습니다.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카운트라고 써주고, 별표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건수가 이제 출력될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명 접수, 명 한 칸 띄고 접수, 요 글자를 이제 붙여서 이어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 명 한 칸 띄고 접수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로 실행해 봤더니 지금 이곳에 보니까 7명 접수, 그 다음에 6명 접수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럼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니까 본문 영역에 txt 순번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전체 레코드의 일련 번호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래요. 전체 레코드의 일련 번호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닫아버리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txt 순번이라는 이 컨트롤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제목 보니까 순번이라는 그 제목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언바운드 돼 있는 요 칸이 한 칸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넘버하고 되어 있죠. 얘인 것 같아요. 얘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txt 순번이 맞죠. 여기다가 이제 전체 레코드의 일련 번호 형태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요 txt 순번의 데이터라는 요 탭에 가게 되면 우리 컨트롤 원본 있죠?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일련 번호 형태로 나타낼 때 여기다가 이제 는하고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누적 합계를 아니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두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룹별로 할래? 모두 다 할래? 그거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면 우리는 모두라는 거 해주면 돼요. 왜? 문제에서 전체 레코드에 일련 번호가 표시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룹별로 해라. 그럼 요거를 이제 그룹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는 전체 레코드니까 모두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 보니까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쭉쭉 일련 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보게 되면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만약에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고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라면 이렇게 2/5하고 이 형태로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없죠. 그거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문제상에서 페이지 바닥글 영역 그랬으니까 페이지 바닥글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언바운드하고 요 칸 하나가 있네요. 자, 요거 이제 찍어 보면 텍스트 페이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데이터라는 우리 탭에 가서 컨트롤 원본 여기다 직접 써도 되고 여기다가 작성해도 되죠. 자, 요거 이제 여기다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일단 는이라고 쓰고 앞에다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 나타낼 거니까 우리가 페이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또 대괄호 열어주고 페이지스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때 그 중간에다가 우리가 슬래시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앰퍼센트 열어서 쌍따옴표로 슬래시 이렇게 묶어서 앰퍼센트 또 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전체 8페이지 중에 1페이지다 하고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전체 8페이지 중에 2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가 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해주고요. 그리고 요 보고서 꺼버리자고요. X. 그랬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예 선택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접수 내역이라는 폼에서 하래요. 자, 일단은 접수 내역이라는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런 폼이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그 컨트롤이 우리 얘인 것 같아요. 요 텍스트 상자요. 자, 요 컨트롤에다가 조회할 이름의 일부를 입력을 한 후에 조회라는 이 단추를 클릭하면 그랬어요. 조회 단추가 여기 있죠. 이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입력된 이름을 포함하는 그 회원의 정보가 표시되게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5점짜리다. 그때 이제 필터하고 필터 온이라는 이 속성을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름은 문자죠. 문자요. 자, 우리가 필터하고 필터 온을 쓸 때
우리가 사용하는 형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문자일 때, 숫자일 때, 날짜일 때 하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얘는 지금 이름 줘야 할 거니까 문자예요, 문자. 자, 그럼 요거 이제 프로시저 구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런 게 언제 실행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이 조회 버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탭으로 이동해주면 되죠. 자, 이벤트라는 탭에 보게 되면 온 클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점점점 선택해주면 되겠죠. 점점점 눌러주고요. 코드 작성기 확인이요. 그랬더니 CMD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필터 온 명령어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필터는 자, 이름이라는 컨트롤이 있어요. 그 이름이라는 컨트롤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헛다운표 찍어주고 쌍따옴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어느 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주고 쌍따옴표 헛다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우리가 mi.filter on 써주고 얘를 이제 true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는데 문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조회할 이름의 일부분을 입력을 한대요. 일부분을 입력하고 나서 그 조회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입력한 거, 우리가 특상자에다가 입력한 거 있죠? 입력된 그 이름을 포함하는 이름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가 아니라 포함하는 그 회원의 정보가 표시되게 하래요. 그때는 우리가 같은 거, 똑같은 거 찾아라. 그게 아니죠. 포함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는 대신에 like를 써줘야 되고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글자를 포함하는 거 그랬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이름 중에 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줘야죠. 만약에 홍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러면은 이름 중에 홍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거 다 찾아줘야 돼요. 해서 얘네들을 이제 포함하는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 별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뒤에도 우리 별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like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했으면 이제 XX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XX로 되돌아가고요. 이 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이것에 보니까 이제 이름이 쭉쭉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배성환의 성이라는 글자도 들어있고요. 쭉 내려가서 보니까 한성구의 성이라는 글자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요 성이라는 글자를 여기다 한 글자만 쓸게요. 그리고 조회 버튼 눌렀을 때 이 사람들이 성이라는 글자가 이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성이라는 글자를 쓰고 우리 조회 버튼이요. 조회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성자가 들어있는 사람도 나왔고 요 가운데 중간에 있는 글자가 성이라는 글자로 그렇게 된 사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름 중에 마지막 글자가 성인 사람들도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더니 성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건 다 찾아줬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러면 이 폼은 이제 닫자고요. 자,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접수 내역이라는 폼이 있대요. 자, 접수 내역이라는 폼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이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고서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작성한 후에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단추,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폼이 접수 내역이라는 폼이죠. 이 접수 내역이라는 폼을 종료를 먼저 하래요.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거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지금 이 현재 폼 닫아버리고 이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열어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매크로 이름이 보고서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겠죠. 매크로 이름이 지금처럼 나왔으니까 우리는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라는 곳으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매크로 만들 거니까 매크로 찍어주고요.
문제상에서 뭘 먼저 하라 그랬어요? 우리 접수 내역이라는 이 폼을 먼저 종료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창을 닫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close window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개체 유형 뭘 닫을 거냐? 우리는 폼을 닫을 거죠. 그래서 폼 찍어 주고요. 그때 어떤 폼을 닫아라? 접수 내역이라는 이 폼을 닫아라 라고 해서 개체 이름 우리가 찍어 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수 내역이라는 이 폼을 close window 닫아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폼 닫는 거 여기까지 이제 작성한 거고요. 그 뒤에서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거 이제 우리가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새 함수 추가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열 거니까 오픈 리포트라는 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고서 이름이 뭐야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열 거니까 이 보고서 이름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보기 형태는 보고서 형태로 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죠.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별다른 조건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작성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자,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면 되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면 문제상에서 보고서 보기라는 이 매크로를 작성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보고서 보기 하고 이렇게 써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라는 곳에 우리 보고서 보기하고 이렇게 매크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 만들었으면 이 매크로를 언제 실행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 접수 내역이라는 이 폼에서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 보고서 보기라는 매크로가 실행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자격별 접수 현황 이 버튼,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이 단추 선택해주고 우리 이벤트에 가게 되면 온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얘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 클릭해서 지금 방금 만든 보고서 보기라는 요 매크로 선택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폼 실행시켜서 해보면 되겠죠. 폼 실행시키고요.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요 단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접수 내역이라는 폼이 있는데 얘를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왜요? 종료할 거니까. 먼저 종료하라 그랬으니까 저장할래?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 클릭해주면 되겠죠. 얘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가 짜잔하고 이렇게 열렸습니다. 폼은 이제 종료가 되고 이 보고서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럼 이제 3번 문제까지 다 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관한 요 세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이 문제에서도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우리 필터하고 필터 온 쓰는 거 방법 여러 가지 있었죠. 문자일 때, 숫자일 때, 날짜일 때, 그 다음에 포함하는 거 찾을 때, like 쓸 때 중간에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